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10개월의 피처 엔지니어링, 10개월 전처리 후에 이 10개월 전처리 결과 변수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10개월 데이터 분석하는지 그 데이터 분석의 사이클 또는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를 모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전처리에서 모델링에서 검증지표 잔차 진단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기계학습 대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처리에서는 기계학습과 달리 데이터 분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하고 이를 사용해서 별도로 테스트에 예측을 하는 방식이 전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단계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곧 또 상세하게 보게 될 내용인데 단순히 독립 변수인 x뿐만 아니라 y도 정상 시계열로 변환하는 전처리를 해도 된다.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측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도움이 된다. 관련 내용을 곧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검증 지표와 잔차 진단에서 단순하게 검증 지표는 동일한데 잔차 진단에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여야 한다. 잔차가 그런 개념 이외에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잔차가 정상성을 만족하면 10개월 데이터 분석에서는 모델링이 잘 적합을 해서 성능이 높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을 함께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10개월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다 완성할 수 있고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델링, 그 모델링 내에서도 시계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라고 하는 전통적인 통계 추론 알고리즘부터 뉴럴 프로펫, LSTM과 같은 딥러닝까지 10개월 알고리즘 성능을 앞선 내용에서는 단순히 선형 회귀 분석만 했지만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러면서도 설명력을 넣을 수가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딥하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속 변수 y를 정상 스케일로 변환하면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정상성 데이터를 만듭니까? 그 방법은 안 배웠죠. 여러분들이 워낙 이 정상성이라는 걸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는 잠깐 언급할 때 강조를 하고 사실은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상식을 만드는지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통적인 통계 추론 알고리즘인 일반 선형 확률 과정 그리고 적분 선형 확률 과정 이 두 가지 알고리즘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계열 예측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분석 사이클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오토 아리마까지 자동적으로 전통적인 통계 추론 알고리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계열 알고리즘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흐름에 시간 패턴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매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계열 피처 엔지니어링 결과로 나타난 변수가 얼마나 데이터 분석에서 큰 효과를 보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패턴을 알고리즘에서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라고 이제는 좀 더 와닿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포함한 미래 예측에 관련된 모든 현실적인 추천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에는 무조건 매우 널리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엔 기본적으로 통계 추론 알고리즘부터 시작할 겁니다. 앞서 했던 이 단별량 선형 기반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아리마 X, 사리마 X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알고리즘을 배워볼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파일에서는 다별량 선형 기반, 비선형 기반, 다양한 알고리즘도 함께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딥러닝과 같은 알고리즘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도 글로벌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라고 했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론 내용이긴 한데 지금 실습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실습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함수,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이든 분류 분석이든 아니면 타임 시리즈든 굉장히 많은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완성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함수들을 그전에는 전부 복사해서 이렇게 셀 하나에 넣은 다음에 실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매번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우리가 만든 함수들을 매번 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회귀 문제를 풀 때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함수, 분류 문제를 풀 때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또는 저희가 시계열 분석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완성할 때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이것을 별도의 파일에 다 담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치 이것을 내장 함수의 모듈처럼, 마치 여기 보시면 stats 모델즈로부터 이런 함수를 호출할게, 내장 함수 이렇게 썼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별도로 만든 파일로부터 내가 만든 모든 함수, 별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를 다 호출해서 굳이 그 내용을 다 복사해서 넣을 필요가 없이 그저 이렇게 내장 함수처럼 파일로부터 다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auto reload and user defined functions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렇게 단 3개의 줄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잠시 내려놓고 위에 있는 auto reload가 뭐냐면, 이걸 별도의 함수로 만들면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이 바뀔 수도 있죠, 이 파일 내용이. 근데 파일 내용이 바뀌면 그때마다 이 셀을 다시 실행해서 바뀌어있는 내용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로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릴로드, 오토 릴로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토 릴로드 2라고 통상 많이 거의 복사해서 쓰듯이 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바로바로 불러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도대체 이 파일을 어떻게 만듭니까? 만 알면 되겠죠.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자, 제가 이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듈 언더바 리그레션입니다. 그리고 점 파이가 붙어 있죠. 자, 이 파일을 먼저 보시면 import pandas spd, pandas numpy multiply, cbon, scikit-learn 등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brief, feature engineering, data split, column mapping, scaling, evaluation, error analysis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전부 다 붙여놓고, 사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할 것은 확장자를 .py로 입력하셔야 돼요. .py. 그런데 이것은 파이썬을 인식할 수 있는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py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먼저 이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피터 기본 파일즈가 쫙 나와 있죠. 저는 지금 강의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ew를 눌러서 텍스트 파일을 만듭니다. 텍스트 파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파일 생성되죠. 그러면 이렇게 봤던 이런 내용들을 복사해요. 그리고 붙여넣기 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붙여넣었더니 그냥 문자죠. 그냥 글자입니다. 색상도 다 검은색이죠. 뭔가 다르죠. 이렇게 파이썬이 인식되면은 import, from 이런 것들이 색상으로 규격화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냥 텍스트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름이 없고 점을 찍고 txt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모듈 언더바 뭐 kk .py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확장자를 txt가 아니라 .py, 파이썬 약자입니다.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바로 규격화된 것들이 색상으로 표기가 되었죠. 바로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는 파이썬 문법에 맞게 바로 반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 언더바 kk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rom 모듈 아까 kk 만들었죠? kk import all 끝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모듈 언더바 kk로부터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불러와 달라 라는 뜻입니다. 매우 심플하죠. 이렇게 불러오면 방금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만든, 다시 정리드리면 이렇게 됐죠. 원래 파일들에서 New를 클릭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든다. 텍스트 파일을 만들면 빈 파일이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함수를 다 붙여 넣는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이름, 파일 이름에서 여러분들 쓰고 싶은 파일명으로 반영하시고 반드시 확장자는 .파일을 쓴다. OK를 누른다.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와서 from 내가 만든 모듈 언더바 kk와 같은 이름으로부터 모든 걸 임포트한다. 이렇게 쓰면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런 예시를 통해서 세 가지, 모듈 언더바 리그레션, 두 번째 모듈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모듈 언더바 타임 시리즈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할 점은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함수를 앞에 배치해 줘야 합니다. 불러올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파이썬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함수들은 앞에 같이 넣어줘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면 제가 3개의 모듈 만들었는데 모듈 언더바 리그레션에서는 회귀 문제를 풀 때 사용했던 사용 정의 함수, 그리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실행 가능하도록 필요한 필수 내장 함수를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분류 문제 해결할 때 사용했던 필러 함수, 프리프 함수, 그리고 데이터 스플릿 함수, 라벨 인코딩, 원하드 인코딩, 컬럼 매핑, 스케일링, 이밸류에이션 등등 있죠. 프리시전 이퀄, 애큐러시, AUC.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불러오고 이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내장 함수를 함께 붙여 넣었습니다. 다음, 시계열 분석.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 non-feature engineering, feature engineering, 그리고 그 이외에 ear duplication, lag modified, scaling, VIF, 데이터 분리, plot prediction, evaluation, error 진단 등등 있죠. 이런 것들. 이것을 다 넣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함수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장 함수를 붙여 넣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장자를 전부 다 파이로 바꾼 다음,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특정 내가 만든 파일로부터 모든 함수를 불러올게요 라고 써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혹시 파일에서 내가 이 내용이 수정되었어,
수정이 되면 방금 봤던 이 셀을 다시 불러오기 전까진 바뀐 내용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앞에 있는 두 줄이다. 오토 릴로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함수를 불러오고 타임 시리즈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일부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스텝 모델즈 하위에 타임 시리즈 어널라시스, 하위에 아리마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알마 제너럴 샘플, 그리고 모델링 적합을 하기 위한 아리마 모델, 사리마 X 모델, 그리고 오토 아리마 모델, 이거는 별도의 PDM, PMD 아리마라고 되어 있죠. 피라미드 아리마인데 이걸 설치한 다음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스태치 모델즈에서 플랫 ACF, 플랫 PACF, 플랫 프리딕션 이런 것들이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계열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에 유용하게 사용할 그리고 관련된 사용 정의 함수를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시계열 알고리즘을 미리 몇 가지 함수로 호출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